자, 이번 영상은 3장 연산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3장은 크게 4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죠. 첫 번째 연산자와 우선순위. 이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연산자별로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세부 연산자들에 대해서는 2절, 3절, 4절에서 설명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내용이 당연히 이항 연산자에 해당하는 3절 내용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1절과 2절 내용, 연산자 우선순위, 그리고 단항 연산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연산자 우선순위입니다. 연산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뭐 이런 것들 있죠. 이것들이 다 연산자죠. 연산자는 변수의 값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대입하는 데 사용을 하죠. 연산자는 연산하는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료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플러스 연산을 하잖아요. 플러스 연산은 숫자와 숫자를 연산하죠. true와 false를 더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뜻입니다. 연산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자료형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조건연산자라는 게 있는데, 이 조건연산자의 경우에는 논리 자료형 true 또는 false로 되어 있는 논리 자료형만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비트 연산자면은 실수나 논리형은 사용할 수 없고 정수형만 사용할 수 있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나 언더플로우 등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런 이유로 범위를 벗어나는 연산들에 대해서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전혀 다른 결과가 저장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의를 해야죠. 차라리 코드가 잘못해서 프로그램 컴파일러 에러 나서 실행이 안 되는 게 낫지, 실행이 되는데 잘못된 값이 나오는 건 더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바이트형이 있는데 127이라는 값이 바이트형의 가장 큰 값이에요. 여기다가 1을 더하면은 128이 될 것 같지만은 바이트 타입은 128을 저장 못 하잖아요. 이 바이트 타입은 마이너스 128에서 127 사이의 값만 저장하니까, 이 경우 128은 저장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오류가 발생하냐? 그건 아니고요. 오히려 출력해보면 마이너스 128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1비트가 더해지면서 최상위 비트가 0에서 1로 바뀌어서 음수로 전환해 버리는 그런 현상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은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자, 연산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차라리 오류가 나는 게 낫죠. 이거는 나눗셈이나 나머지 연산에서 분모가 0이 될 때, 이때는 확실하게 프로그램이 에러가 발생합니다. 근데 그 외적인 상황은 대부분 연산이 되는 피연산자, 연산이 되는 값들이죠. 또는 변수들, 그것들의 타입이 잘못될 경우 에러 나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연산이 그냥 잘 돼요. 하지만 엉뚱한 값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산자 우선순위. 연산자 우선순위를 이 표에 잠깐 표기했는데요. 위쪽으로 갈수록 우선순위가 높은 거죠. 학교 다녔을 때,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거는 괄호죠. 괄호. 그 다음에 점은 자바에서는 소수점을 구분하는 연산자로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참조 연산자라는 것으로도 쓰입니다. 요거는 객체와 클래스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객체를 가지고 점 찍으면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 또는 연산, 메서드들을 참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지금까지 화면에 뭔가 출력할 때 시스템.out 이렇게 있잖아요. 이 점이 뭐냐면 참조 연산자예요. 이 out이라는 이건 변수거든요. 이 변수는 어디에 있냐면은 시스템이라는 클래스 안에 있어요. 시스템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out이라는 변수를 참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다가 다시 점 찍고
프린트 하죠. 이 프린트는 그러면은 뭐냐? 이거 메서드죠. 메서드인데 이 메서드는 어디 있냐면은 아웃이라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예요. 아웃은 프린트 라이트라는 클래스의 타입으로 돼 있어서 그런 프린트에는 프린트 라이트 안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점은 소수점을 구분하는 용도로도 쓰이지만은 참조 연산자로도 쓰인다는 거. 사실 이걸 머릿속에 넣는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코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와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1 감소시키는 연산자예요. 요거는 바로 뒤에 다시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호를 나타내는 연산자, 그 다음에 논리 반전이나 비트 반전을 나타내는 연산자, 그리고 형 변환 연산자. 이렇게 이제 우선순위가 위에 있는 거일수록 우선순위가 높고요. 아래에 있는 거일수록 우선순위가 낮게 되는 거죠. 가장 우선순위가 낮은 것은 뭐냐면 대입 연산자들입니다. 이퀄리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었던 그냥 대입 연산자죠. 예를 들어서 int a 하고 10 하면 10의 값이 a에 대입된다 이런 뜻인데, 이런 대입 연산자와 일반 연산자와 같이 사용되는 연산자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이제 복합 대입 연산자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다 대입 연산자입니다. 대입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가장 낮고 그렇다는 거죠. 그 바로 위에 우선순위는 물음표와 콜론이 같이 사용되는 사막 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항이 3개여서 그러니까 P연산자 항이 3개여서 사막 연산자라고 불리는 것들이고요. 이것이 대입 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높고, 그것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것들이 다 뭐냐면 이항 연산자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제가 파란 박스로 친 거는 전부 다 이항 연산자들이죠. P연산자 항이 2개라는 거죠. 자, 연산자 우선순위를 머릿속에 다 넣고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다만 이제 이게 만약에 객관식 문제로 나오면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제일 쉬운 방법은 대입 연산자 또는 할당 연산자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낮고요. 그 다음에 사막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높고요. 그 다음 이항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높고요. 그 다음에 단항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높고요. 그보다 제일 높은 것은 괄호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간단하죠? 단항, 이항, 사망, 그리고 대입 연산자 순. 이 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단항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단항 연산자. 단항 연산자가 뭐죠? 단항 연산자. 단항 연산자는 P 연산자가 한 개인 거예요. P 연산자가 한 개. 그러니까 단항 연산자는 변수의 앞이나 뒤에 붙어서 변수의 값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때 사용하는, 화면에 보는 증가 연산자 또는 감소 연산자. 그 다음에 비트의 그 값을 반전시키는 비트 반전, 논리 값을 반전시키는 논리 반전, 그리고 형변환 연산자. 이것들이 다 단항 연산자예요. 형변환은 앞에서 했으니까 스킵하도록 하고요. 먼저 증가 연산자와 그 감소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증가 연산자 뿔뿔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이거는 1 증가시키거나 1 감소시키는데, 보통은 변수 앞이나 변수 뒤에다가 뿔뿔 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붙여서 사용하죠. 요 아래쪽 인크리멘트 이그젠플 예제에서는 메인에 a는 5라고 할당했고 그 다음에 뿔뿔 a 했습니다. 그리고 출력하는데 이걸 제가 텍스트를 전이 중과하고 a값 출력하도록 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변수 앞에 뿔뿔이 붙으면은 전위 연산자, 그러니까 증가시키니까 전위 증가 이렇게 부르고요. 변수 뒤에 뿔뿔이 붙어 있으면은 후위 연산자, 뿔뿔이 붙어 있으니까 후위 증가 연산자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플러스 플러스나 물론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붙으면 1 감소시키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앞에 붙건 뒤에 붙건 단독으로 쓰이면은 그 결과는 둘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 앞에 붙으면은 A가 5 증가하고 5에서 6으로 증가하고 6이 출력이 되겠죠. 뒤에 붙어도 10이 11로 증가돼서 11이 출력이 돼요. 그쵸? 사실 뿔뿔은 1 증가시키는 건데 단독으로 사용될 때는 앞에 나오든지 뒤에 나오든지 그 결과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독으로 사용될 경우라고 했어요.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은 상황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증가연산자 또는 감소연산자는 변수 앞에 올 수도 있고요, 변수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요 예제 코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요 그 예제를 프로젝트를 하나 새로 만들고 해볼게요. 자바 프로젝트를 뭐라고 만들 거냐면요, 자바 챕터 03이라고 만들 거예요. 아래쪽에 모듈 인풋 좀 자바는 체크 안 한다고 했죠. 왜 챕터 03이라고 했냐면요, 그 전 시간에 제가 한 곳에 코드를 전부 다 몰아 놓으니까 파일이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시간에 작성했었던 코드 일부를 챕터 02로 이렇게 옮겨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번 시간부터 그 3장 작성할 내용은 챕터 03 여기다가 넣어놓고요. 이 소스 코드는 완성이 되면 제가 GitHub에 공개를 할 거예요. GitHub 주소는 어떻게 되냐고요? 제가 소스 코드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GitHub 주소를 입력해 드릴게요. 일단은 클래스를 만드는데 이 클래스 이름이 increment example. GitHub는요, github.com hjk7902/java 이렇게 이름 만들 거예요. 따로 GitHub 주소는 별도로 공지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A라는 변수 선언하고 그 다음에 뿔뿔 A 그리고 system.out.println 하고 여기다가 A를 출력하도록 하죠. 이 상태로 저장하고 실행시키면 A는 6이 나오겠죠. 이 뿔뿔이 앞에 붙지 않고 뒤에 붙어도 돼요. 다른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 해보죠. B라는 변수는 10이라고 하고요. B 뿔뿔 B값 출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실행시키면은 B는 10에서 11로 증가하죠. 이렇게 단독으로 쓰일 때는 앞에 나오든지 뒤에 나오든지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은 이 뿔뿔이나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다른 연산자와 같이 사용할 때예요. 이거 화면 보면은 이 이퀄은 대입 연산자거든요. 할당 연산자인데 우선순위가 가장 낮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뿔뿔을 계산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이퀄이 대입될 것 같지만 사실 뿔뿔과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좀 상황이 달라요.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I 뿔뿔 한 결과를 J에 넣어야겠어요. 이거는요, 제일 먼저 I 변수 뒤에 뿔뿔이 있으니까 I 값이 먼저 J에 대입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뿔뿔이 적용이 돼서 I 값이 증가되는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J는 처음에 I 값 1값을 갖고 있고
나중에 I 값은 2로 증가되죠. 그래서 2가 출력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변수 앞에 있잖아요. x, y처럼 앞에 있으면 뿔뿔에 의해서 먼저 x가 증가되죠. 그럼 x는 얼마가 돼요? 2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증가된 값이 y에 대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y가 2가 되고 x는 이래저래 똑같이 증가되죠. y가 달라진다는 거죠. 앞에 분야, 뒤 분야에 따라서 다른 연산자와 같이 사용이 될 때 영향이 주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것도 코드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i에는 1 넣고요. j에는 i 뿔뿔 이렇게 했죠. 여기다가 바로 j 값만 출력해 볼게요. j를 출력해 봐요. 실행시켜 보면은 j는 1이 나오죠. 그런데 이번에는 x하고 y로 선언해 놓고 변수를 다르게 뿔뿔 x 했어요. x, y를 출력해 보면은 여기 y는 얼마가 되냐면요. 실행시켜 보면은 이렇게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연산자와 사용이 되면은 뿔뿔이나 마이너스가 앞에 있으면은 그 연산자가 적용되기 전에 먼저 연산이 되는 거고요. 뿔뿔이나 마이너스가. 그리고 뒤에 오면은 뿔뿔이나 마이너스가 적용되기 전에 값이 먼저 다른 연산자와 연산이 된 다음 나중에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번에는요. 출력문에 사용될 경우 출력문 사실 여기 첫 번째 A처럼요. A를 별도로 뿔뿔 해놓고 뿔뿔해서 증가시키고 A 출력하면 A는 당연히 얼마가 되냐면요. 6이 되죠. 6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스템.out.println 안에서 사용될 경우 이렇게 B는 5인데 시스템.out.println 하잖아요. 사실 여기에 그 문자열과 숫자를 더하면은 문자열이 더해지는 거거든요. 이거 사실 앞부분 없어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이거 뭐냐면요. B가 뿔뿔 되기 전에 값이 출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B가 증가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B는 6이 되지만은 출력된 값은 5가 나온다는 거예요. C의 경우에는 앞에 붙었죠. 앞에 붙었으니까 먼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증가된 값이 출력되니까 C의 경우 출력하면 6이 나오는 거죠. 요렇게 출력문에서도 조금씩 다르게 동작을 한다는 거예요. 앞에 나오냐 뒤에 나오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요것도 코딩해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A5 했고 별도로 A를 증가시킨 다음에 A를 출력하면은
A는 당연히 6으로 출력이 되죠. 다른 변수 하나 더 선언해 놓을까요? B도 똑같이 5를 갖고 이번에는 system.out.println에 B 뿔뿔 요 경우 실행시키면은 요렇게 5가 나오죠. 나중에 B를 출력해 보잖아요. 그러면 B는 6으로 증가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출력되기 전에 증가되는 게 아니고 먼저 증가되기 전 값이 출력된 다음에 증가된다는 거죠. C는 5라고 해놓고 마찬가지로 C 값을 출력하는데 이번에는 뿔뿔 C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C 값이 먼저 증가한 다음에 그 다음 출력이 되는 거죠. 실행시켜 보면은 이렇게 6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제일 마지막 값이. 자, 이제는요 증가 연산자하고 제가 여기 증가 연산자하고 오타 나서 좀 수정했습니다. 증가 연산자하고 감소 연산자를 혼합한 예. 그렇죠? 이거 보시면은 x에 3 넣고 y 값을 뿔뿔 x 플러스 x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거는요 어떻게 되냐면은 대입하기 전에 증가를 시키잖아요. 증가를 시키는데 먼저 x값이 제일 먼저 뿔뿔 x에 의해서 4가 되는 거죠. 4가 되면은 이 4는 플러스 뒤에 있는 x에 반영이 되겠죠. 뒤에 있는 x는 3이 아니고 4가 되는 거고 4값이 하나 감소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되냐면요 더해진 다음에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y에는 4 더하기 4가 계산된 다음에 y에 저장되고 그리고 x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4가 3으로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y는 8, x는 3값이 출력되는 겁니다. 이번에는요 위치를 좀 바꿔봤습니다. a와 b로 해서 a3 뒀고요 a 뿔뿔 이렇게 돼 있죠. a 뿔뿔 플러스 뿔뿔 a 현재 a는 3이에요. 3이고 3이 플러스와 연산될 준비를 하죠. 그리고 나서 3은 어떻게 돼요? 4로 증가가 돼요. 그러면은 뿔뿔 a 전에 이 a는 4가 되는 거고요. 이 4가 증가가 되기 전에 더해지기 전에 뿔뿔 a에서 다시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계산식은 b는 3 플러스 5와 같은 결과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b 값은 8, a는 5가 되는 거예요. 뿔뿔과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섞어서 코딩할 일이 흔치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코드의 가독성이 떨어지니까 한 줄 한 줄 따로 입력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가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면은 풀기가 쉽진 않겠죠.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요 예제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y에는 뿔뿔 x 플러스 x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기에 y 값 출력하고요. 또 x도 출력해보죠. x는 8? 아니 x는 3, y는 8 이렇게 되죠. 그 6라인의 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y는 뿔뿔 x에 의해서 더해지기 전에 x값이 4로 증가되고,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4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4값이 증가되기 전에 더해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감소가 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y는 8, x는 3 되는 거죠. 이번에는 a, b로 선언해 놓고 위치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a에 뿔뿔 플러스 뿔뿔 a. 이거는요, a 뿔뿔이 뒤에 있잖아요. a가 증가되기 전 값이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3값이 플러스의 연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a는 하나 증가합니다. 4로. 그럼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요, b는 3 플러스 3 플러스 뿔뿔 4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 숫자 앞에다가 뿔뿔이나 마이너스 넣지 못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렇게 쓰는 거죠. 여기 3값이 더해진 값에 사용이 되고 3은 증가가 되잖아요. 그리고 뒤에서 뿔뿔 4에 의해서 5가 되니까 실제 이거에 b값을 출력해 보면은 8, a값 출력하면은 5가 나오겠죠. 이렇게. 이런 문제는 위치나 아니면 뿔뿔 마이너스 등만 조금 바꾸면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니까 문제 내기 참 쉽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문제를 외워두기보다는 이렇게 동작하는 원리를 이해해 두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부호 연산자인데요.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제가 몇 개의 예를 화면에 나타냈는데요. 이 마이너스가 연속으로 쓰인 게 아니고 중간에 공백이 하나 있죠. 우리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한 번 더 붙이면 어떻게 돼요? 부호가 다시 양수로 바뀌잖아요.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물론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 두 개 붙이면 이건 감소연산자예요. 감소연산자고 14라인처럼 우리가 코딩할 일이 없어요. 하지만 이것도 만약에 시험 문제 같은 데 나오면 참 풀기 어렵죠. 마이너스 x는 x를 음수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요. x값을 바꾸진 않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더해지기 전에 x를 어떻게 돼요? 하나 감소시키죠. 그럼 2가 되는 거예요. 2. 이 부분 2. 그리고 앞에 음수를 붙였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x 마이너스 2. x는 아까 2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2. 마이너스는 더해진 다음에 감소하니까 x 2 값이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2 하면은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x값은 얼마가 돼요? x값은 맨 최종적으로 2에서 1 감소하니까 1이 되는 거겠죠. 이 예제도 해볼까요? 이 세 번째 예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 내면은 난이도가 낮진 않겠죠. 뿔뿔 마이너스 그 다음에 부호 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습니다. 이 코드도 작성해 보죠. B에다가 마이너스 한 칸 띄고 또 마이너스 A, 그리고 나서 B를 출력해 보면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한 번 더 붙이면 어떻게 돼요? 다시 양수가 되는 거겠죠? 이번에는 C하고 D 마이너스 이렇게 연달아 쓰면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는 감소연산자잖아요. D 값은 당연히 얼마가 나와요? 2가 나오는 거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x 마이너스 y를 출력해보면요, y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x는 여기서 1 감소하고 또 마지막에서 1 감소하니까 최종적으로 x는 1이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단학연산자의 마지막으로 비트 반전과 논리 반전입니다. 둘 다 반전시키는 건데요, 물결무늬는 이진수의 각 비트를 반전시키는 거예요. 0은 1로 1은 0으로. 느낌표는 논리 반전이죠. true는 false로 false는 true로 해주는 거죠. 아래 예제 보면은 비트 반전과 논리 반전을 확인한 예제인데요, 빈 데이터라는 변수 안에 이진수로 0011 그 다음에 1000으로 적었습니다. 이게 10진수 8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비트 반전을 했어요. 그러면은 0은 1로 1은 0으로 하니까 이진수로 표현하면은 1111011이 되죠. 이거 출력하면은 마이너스 9가 나온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요, 바이트 타입은 8비트잖아요. 맨 첫 번째 비트가 1이니까 얘는 음수를 의미합니다. 음수니까 그러니까 1111011을 2의 보수로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1의 보수로 바꾸면은 0001000이고 여기다가 플러스 1 하면은 2의 보수라고 했죠. 그럼 0000100일이 되는 거죠. 이 값은 얼마냐면 9예요. 근데 아까 음수였잖아요. 음수니까 앞에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줘서 마이너스 9라고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9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논리 반전은 true는 false로 false는 true로 하는 거죠. 논리값 앞에다가 느낌표 붙여주는 겁니다. 이 예제도 해보죠. 변수에 공 B하고 값을 넣으면 이진수로 값을 넣을 수 있다고 했죠. 0000 1000 8비트를 직접 써도 되는데 4비트 단위로 이렇게 언더스코어 캐릭터 넣어서 구분해 줄 수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빈데이터 이거 출력해보면 8이에요 8이고 이거를 물결무늬 이거 틸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TILD 틸드 하고 빈 데이터 하면은 이 값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 9가 출력이 되죠. 물론 요 값은 이진수 1111 언더바 0111 이 값과 같다고 했죠. 클릭해보면은 이거 저기 바이트 타입으로 형변환 해줘야죠. 안 그러면 인트 타입으로 되니까 바이트 타입으로 형변환 해서 출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9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is true에 false라는 값 넣어놓고 느낌표하고 is true 하면은 저 값이 반전이 되죠. 논리 반전이 돼서 true가 되는 거죠.
요렇게 비트 반전과 논리 반전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산자 우선순위하고 그 다음에 단항 연산자 몇 개를 살펴봤습니다.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얘가 복잡해지기로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복잡해지죠. 원리를 잘 알고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제도 하나씩 다 해보시기 바래요. 다음 시간에는 이항 연산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